와, 진짜 저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진짜 세상 족같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도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1년 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직장 동료이자 동생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요. 굳이 저한테 연락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한창 경매 투자도 많이 했었고 이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저를 떠올렸고 바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한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전세 만기가 돼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 이제 돈 지금 못 돌려준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 전세보증보험에서 뭐 받든 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고요. 왜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으니까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어떻게든 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돈을 받고 못 받고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전세금을 어떻게든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만약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상태라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결국에는 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2019년 3월 18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행히 이 전입신고 일 전에 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전세금 1억 6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니까 2020년 8월에 주택보증도시공사로부터 16억이 넘는 가압류를 받은 상태더라고요. 이 친구의 보증금은 고작 1억 6천인데 이렇게 16억이 넘는 가압류를 받은 거 보면 이 주택 말고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주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리하게 주택을 늘리다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은 이 돈을 돌려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이 낙찰 금액으로 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증금 이상의 돈으로 낙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전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직을 하거나 다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즉,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서 경매를 일으키고 낙찰을 받고 그 돈을 내가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날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미 집주인이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은 하지만 이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전세 사기, 보증금 사기를 당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케이스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만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근저당이 이미 크게 잡혀있는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한 그 금액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순위가 돼서 경매를 당하게 되면 돈을 못 받고 쫓겨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경매를 아예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매 시스템에 대해서는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한 번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제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 계약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을 바로 떼보는 겁니다. 당일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최소한 이것만 확인해도 전세금을 다시 되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는 친구에게는 굳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의 케이스를 보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100%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꼭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인데요.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이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으면 되고 그 돈을 받고 나가서 내 일정대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증보험에서 알아서 경매 일으켜가지고 돈을 회수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서울에 빌라 300채, 500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빌라를 늘리고 결국 전세 사기, 대규모 전세 피해자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위대한 백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